둘, 셋.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화면이 화사하네요. 네. 선생님 네. 덕분에. 오늘 그 수학 1등급 로드맵의 작가이신 김현정 수학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그 대치동 김현정 수학학원. 네. 30년 동안 대치동에서 네. 수학을 가르치시고 네. 1등급을 양성해 내셨다고. 요번에 이제 그 노하우를 30년 동안 아이들 수학 가르치신 노하우를 담은 수학 1등급 로드맵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게 장안의 화제예요. 정말 핫하더라고요.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고 어머니들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네.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이켜 보려 하면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부터 공부할 때는 이런 방법을 세우시고 이런 수학 공부 방법을 몸에 익히게 하면 좋겠다 해서요. 제가 좀 정리해봤고 또 어머니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선행을 어떻게 시키면 되는가. 이 대치 지역은 선행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선행을 하긴 하는데 잘못하는 선행이 너무 많아요. 네, 무늬만 선행인 경우. 그래서 선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이 책에 일부 좀 써놨고요. 네. 제가 평소에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설명회를 진행할 네네네. 때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들이요. 네,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반응이 오시는구나 그거를 이제 너무 잘 알게 됐어요. 네, 똑같으세요. 이게 좀 잘못하는 실패하시는 경우도 너무 똑같으세요. 그래서 미리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이렇게 한 권 한 권 좀 정리를 해서 책을 한번 내봤습니다. 너무나 딱 팩트 위주고 정보 위주고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너무나 콕 집어서 표가 되게 많잖아요. 네, 표가 네. 많아요. 사실은요 수학이 표야. 네. 그렇죠. 그쵸? 막 이걸 맞아요. 구구절절히 설명해서 할 게 네. 아니라 그냥 표로 한눈에 딱 보는 게 네. 엄마들이 사실 그걸 원해요. 네. 그쵸? 근데 그거를 싹 다 넣어주셔가지고 특히 뒤에 부록에 네. 몇 학년부터 나와 있죠? 초등학교 6학년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로드맵을 네. 그 책 보면은 요 표만 봐도 네. 그냥 네. 책 다 보는 거네. 네. 요것만 해도 네. 엄청 가치 있는 책이. 선행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떤 이제 거기에 대한 네, 가이드입니다. 네. 그래서 학년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중1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뭐 중2, 중4 이렇게 학년별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수포자가 생기는 시기가 다 정해져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요. 몇 학년이라고 네. 생각하세요? 뭐 그러니까 처음으로 공부 시작하는 초등학교 뭐 5학년, 6학년 때, 그 다음에 중2 때, 그 다음에 고1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고 나서 그쵸. 그때 많이 와요. 여기 책에 그렇게 네, 쓰셨더라고요. 네. 수포자가 되는 케이스가 네. 아예 너무 안 해서 네, 공부를 네, 네. 안 해서도 네, 네. 수포자가 되기도 하지만 네, 네. 너무 시켜서 수포자가 네네 되기도 하죠. 맞습니다. 네, 잘못 시켜서. 예, 그 간극에 대해서 좀 설명해 네네.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네네. 초등학교 6학년. 저는 이제 저희 학원은 중학교 1학년부터 학생들이 있는데요. 네.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저희 학원을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담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애는 뭐 공통수학 원과에 나갔어요. 투과에 나갔어요.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저희는 경험상 그러셨습니까? 하고 그러고요. 시험지를 입학 테스트 시험지를요. 공통수학원 중3상 뭐 중2상 중1상까지 다 해놔요. 허당인 경우가 정말 열에 9명은 제대로 공부한 경우가 없어요. 네, 그냥 나가기만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좀 수월하게 좀 풀리고 해야 쉽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문제도 잘 맞고 재밌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수학을 좀 하면서 멀리 하다 보니까는 점점 수학을 놓게 돼서 수학 포기하는 학생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최근에는 이제 의대 강풍이 있잖아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대치동은 네. 그러니까 7살 때부터 네. 중학교 수학을 시키겠다는 열정적인 네. 엄마들이 진짜요? 많으신데 네, 네, 그래요. 네. 예. 7살. 네, 7살인데 뭐 예를 들면 어느 학원
레떼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1대1 주도를 추가적으로 받는다. 들었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주변에서 많이 살펴보면. 네, 네. H학원이잖아. 네, 네. H학원이요? 한데 그럼 7살 때부터 과연 수학을 이렇게 하루에 막 여러 시간씩 집중도 네, 되지 네. 않는데 네. 그러니까 하게 되면 네. 이런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지속하게 되면 네. 초등학교 때 수포자 될 확률이 높지 않나요? 네, 어떻게 네, 그런 것 생각하세요? 같아요. 그러니까는 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학생이 네. 있고요, 네. 없고 네. 그걸 잘 판단을 하셔야 되세요. 그 판단을 그러면 네. 하는데 어떤 기준을 그러니까 가지고 딱 봤을 때 수학머리가 네. 좋구나. 네. 수학머리가 그러니까 보통 이하구나. 그거를 판단하시면 되세요. 뭘 이제 수학적인 내용을 알려줬을 때 네. 받아들이는 게 빠르고 반응이 빠르면은 걔는 수학머리가 있는 학생이고요. 네. 그렇지 않고 흥미가 없거나 그러면 수학머리가 보통이거나 안 좋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는 그걸 잘 받아들이거든요. 그때 해도 충분해요. 네. 여기 보면 첫 번째 일부 파트에 네. 수학에서 꼭 놓쳐서는 안 될 네. 네. 결정적 시기 3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네, 내용에 네, 대해서 네.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네. 본격적인 이제 수학 공부를 시작하는 시기가 네. 되기 때문에요. 네, 네. 그때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수학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를 뭐로 얘기를 하냐면요. 네. 개념 공부라고 얘기를 네, 하거든요. 네. 개념 공부예요. 네. 개념이요. 네. 실제로 학생들이 개념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요. 저희가 다시 물어봐요. 야, 판별식이 뭐냐? 야, 제곱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야, 그 사인 공식이 뭐야? 코사인 공식 증명해봐. 그러면은 제대로 따따따 얘기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대치동이라 네, 할지라도 많지 않아요. 네, 왜냐면 학생들이 문제 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 풀이에 막 급급급을 해요. 하다 보면은 개념이 굉장히 부족해요. 학생들이 오답이 나오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개념을 잘 몰라서 공식을 잘 몰라서 잘 못 푸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시험 보고 나오면은 학생들이 네. 나 실수해서 뭐 3개 틀렸어, 5개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 애는 실수를 이걸 줄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실수라는 거는 절대로 없어요, 수학에서는요. 네, 실수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배운 학생은 절대 실수란 말을 쓰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공식을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그것을 제대로 익히게 하는 연습을 언제 해야 되냐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해야 돼요. 네. 나중에 네.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글씨도 또박또박 쓰게 하는 연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막 맞아요. 네. 개발세발 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네. 연습도 언제부터 시키셔야 되냐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1 때까지 시키셔야 돼요. 초 5, 6은 솔직히 풀이 과정이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연습하는 과정 문제들이 많지는 네. 않아요. 네. 하지만 중학교 들어가서 중1 상부터 1-1부터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때 완전히 그걸 다 익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 배우는 개념에 관한 것들을 네. 잘 이해를 하고 잘 표현을 하고 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시켜 주셔야 되세요. 일반적으로 수학은 연산을 사용해서 문제 푸는 과목이라고 하는데요. 네. 수학도 국어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수학도 네, 국어 국어예요. 과목이라고. 네, 독해 과목이에요. 애들이 문제를 풀면요.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요. 자, 어려운 게 뭐냐면 길잖아요. 네. 이거를 못 읽어요. 해독이 안 되는 해독이 거죠? 안 돼요. 네. 독해를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잘 못 풀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끊으라고 그러거든요. 음. 끊어야 돼요. 끊어야 끊어서 끊어야 이해를 돼요. 해야 된다. 끊어서 국어의 여기 문제처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 조건도 다 외워버려야 돼요. 애들이 풀다 보면요. 잊어버리는 도대체 거죠. 뭘 푸는 건지, 문제 구하고 찬 답이 뭔지, X, Y인지 무슨 방정식으로 하는 건지, 이거를 이해를 해갖고서는요, 네. 요 구절에서 사용되는 개념이 뭔지를 빨리빨리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개념이 여러 개 사용되잖아요. 네. 그럼 개념이 사용되는 순서를 또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네. 순서가 또 틀리면 문제가 또 안 풀려져요. 그 순서대로 다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국어 과목. 지금 이제 개념 그 문제 안에서 어떤 개념인지를 끄집어내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네, 네. 근데 내신 같은 경우에는 네. 범위가 뭐 2단원까지 그렇죠.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서 네, 나올 개념들이 네, 네. 이미 이제 숙지가 많이 돼 있을 거라서 뽑는데 네, 네. 수능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네, 좀 네. 뒤죽박죽 나오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수능 문제풀이를 학생들이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고1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돼요. 보통. 네, 왜냐면
고등학교 2학년 가서 1학기 때 네. 내신이 네. 현재 지금 이제 고1 이상인 학생들은 수학 원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수학 원 내신 문제풀이를 고1 겨울방학 때 일단은 시작을 해야 돼요. 네. 그때부터 하다 보면은 2년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새 강좌를요. 그러면 문제풀이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네. 수능 보러 간 날 아침, 저희는 뭐 학력고사 시대였지만요. 네, 볼 네, 때까지 맞아요.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요. 자기만의 개념서 하나 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개념서요. 자기가 직접 쓴 건가요? 자기가 공부한 개념서요. 예를 들어서 고등과정을 정석으로 했다 하면 네. 그 정석, 기본 정석 했다면 기본 상권, 실력 정석을 했다 하면 실력 정석 상권. 저는 이제 고등과정의 개념서를 정석을 많이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네. 개념서 하나를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그 개념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저는 목차도 다 외우게 해요. 목차도요. 목차라고 하면은 그 네. 그 교재의 목차. 교재의 네네, 목차. 그죠, 목차. 정석의 목차 네, 하면은 네. 뭐 지수 로고, 사용 로고, 네. 지수 함수, 로고 함수, 지수 방식, 뭐 목차를 다 외우게 해요. 다 외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수단위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공식 개념 네, 있죠. 네. 그거를 네. 스스로 다 정리를 하도록 만들어요. 그 다음에 중2하고 중3학년은 중요한 이유가요. 중2 때 수포자가 솔직히 많이 나와요. 질풍노도 이 시기에서. 그렇죠. 질풍노도. 공부를 안 하기도 하고 질풍노도도 질풍노도기도 겪고. 하고 예, 네, 유전자가 네. 약간 바뀌는 시간. 예, 그때 스포자들이 엄청 네, 나오는 그리고 거죠. 예. 제가 경험상으로는 학생들이요. 그러니까 2-1을 그렇게 어려워해요. 학교 1학년 가서 1-1하고 1-1은 그냥 웬만큼 넘어가는데요. 이상하게 2-1을 많이 어려워해요. 2-1이 제대로 된 연산 공부가 처음으로 나와요. 네, 수화시, 그러니까 문자가 처음 나오고 네. 방정식, 부등식에 관한 연산 내용이 처음 나와요. 그러면서 2-2가 나오는데요. 거기는 또 도형에 관한 모든 뭐 삼각형, 사각형이 모두 네. 다 나와요. 네. 초등학교는 5학년이 중요하고 네네, 5학년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는 중학교는 2-1, 네, 2-1, 2-2 네.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뭘 시작해야 되냐면요. 선행을 이제 막 달려야 돼요. 보통인 학생들은요. 중학교 1학년만 하더라도 네네. 공통수학원을 제대로 공부를 잘 못해요. 저는 이제 공통수학원을 제대로 했다 하면은 기본성서를 기준해서 연습 문제까지 웬만한 문제는 풀어줘야 되는데요. 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인 학생들은요. 물론 수학머리가 잘하는 학생들은 잘해요. 일부 네. 학생들은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어려워해요. 그렇죠. 그거를 중학교 2학년 때 하면은 중학교 1학년 때하고 많이 좀 달라요. 그래서 잘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2 때부터 해갖고 중3 때 엄청 달려야 돼요. 진도를요. 근데 선생님, 아까 이제 2학년 때부터는 네, 선행을 네. 달려라 그러셨잖아요. 네. 지금 2-1 과정을 네, 네, 차곡차곡 네. 다지면서 네, 네. 가는 게 좀 힘든 애도 네네. 선행을 선행을 무조건 달려- 타야 돼요. 아, 무조건 타야 돼요. 무조건? 네, 무조건 저는 무조건이에요. 왜 무조건. 무조건이라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네, 아이? 그리고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는? 그러니까 수학머리가 안 좋은 학생들이요. 네네. 수학머리가 네, 안 네, 좋은 학생일수록 선행을 더 빨리 해야 돼요. 아, 많은 학생들은요, 자기 혼자 공부해서 서울대 가는 학생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가 수학머리가 좋은 거예요. 저도 이런 책을 쓴 이유가, 수학을 왜 이렇게 못하나? 그냥 문제 참고서 쓱 풀고 문제 쓱 풀고 하면 비슷한 문제가 나와서 쓱 풀고 하면 되는데 왜 이걸 못하나?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거의 안 틀렸거든요. 수학머리가 좋은 학생들은요, 뭐 선행 안 해도 고등학교 가서도요, 막 그냥 안 배운 개념도 자기가 혼자 인강 보면서도 막 하고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수학머리가 안 좋고 보통인 학생들은 걔네들 어떻게 따라갈 그쵸. 거냐는 거예요. 네. 수학머리가 안 좋은 학생이 오늘 가르쳐줬는데 그 다음날 완전히 하나도 몰라서 와요. 공부를 안 했냐? 그것도 아니야. 밤새 공부해 왔는데 막 그냥 뭐 정리도 안 되고 막 울면서 와요. 그럼 이게 뭘까라는 솔직히 그런 고민을 예전에 제가 초창기 때 엄청 많이 했어요. 저는 예전에 국어하고 영어를 못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그렇구나. 이해하는데 10년이 걸려서요. 그 다음에는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줄까라는데 이제 시도를 어떻게 해봤어요. 네네. 성공적인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떤 방법이죠? 앞으로 배워야 될 주시면? 개념을요, 최대한 빨리빨리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행을 네. 막 나가라 네네, 하시나?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의 엑셀을 밟아가는 거죠? 수학머리가 네. 안 좋은 애들이 성공하는 방법, 수학을 잘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어차피 배워야 될 개념을요,
빨리빨리 배우게 시키는 거예요. 빨리빨리. 어차피 배우기 개념은 시켜요. 암기니까. 네, 빨리빨리 배우기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요. 선행을 한다는 건 뭐냐면요. 앞에 배운 개념이 뒤에 과정에서 계속 나와요. 그렇죠, 맞아요. 계속 나와요. 또 나와요. 네. 네네. 그 개념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개념이 문제풀이에 계속 나와요. 네. 그래서 얘는 계속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현재 성취도가 이 과정의 성취도가 예를 들어서 너무 안 좋아서 30%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2번 정도 공부하면 저는 다음 과정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과정이 또 나와요. 개념이 나오고 문제풀이에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전 과정에서 잘 안 됐던 과정이 이제 이해가 되고 잘 풀리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책을 또 하면 네네. 이제 만약에 여러 번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예. 한 번 했어요. 야, 넌 요거밖에 안 돼. 뭐 그거 또 해. 계속 막 4번, 5번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지루해요. 지루하고 기분도 안 좋아요. 재미가 네. 없다는 네, 거죠. 일단 그리고- 흥미를 더 잃게 된다는 그리고 거죠. 학생이 네. 아, 내가 얼마나 못하면 이걸 또 하게 될까 하면서 애들이 위축이 돼요. 그러면서 안 좋거나 수업머리가 정말 좀 보통인 학생들은 절대로 야단치시면 안 돼요. 여기 쓰셨어. 네, 야단치면 맞아요. 안 돼요. 너무 공감 예. 갔어요. 아, 야단치면 안 돼요. 저는 학원에 네. 학생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 네. 야단을 야단 안 안 쳐서. 치세요? 야단 안 쳐요. 절대로 안 쳐요. 절대로 안 쳐요. 야단 안 쳐요. 주눅 들면 우리가 말 못하는 것처럼 네.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수학 머리도 안 돌아갈 것 같아요. 네네. 맞죠? 그런 학생들일수록 그냥 막 쓰다듬어 주고 그래 잘할 수 있어 조금 잘한 거 가지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해서 동감이 가야 돼요. 그래야 수학 선생님을 좋아해야 수학 선생님이 얘기하는 맞아, 내용을 따라와요. 맞아. 수학 머리가 좋은 학생이든 안 좋은 학생이든 무조건 중3 겨울방학 때까지는 고등 과정에 모든 과정을 개념 선행을 다 끝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가 뭐 하냐? 내신 문제풀이, 수능 문제풀이에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저는요. 수학이 암기다. 암기해라 개념. 그쵸? 네. 네. 나 그게 왜요, 진짜 왜요? 수학은 생각하는 거지 암기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었고. 아니요, 수학은 이해 과목이 네. 아니고 암기 과목이고요. 네. 수학은 문제풀이 과목이 아니고 독해 과목이에요. 독해가. 심플해졌다. 심플해졌네. 그러니까 독해가 내가 모르더라도 암기하고 하고. 암기하면서 그냥 선행을 내달려라. 네네. 그러니까 네. 나만의 개념서를 끝까지 가지고 가라. 네네. 그리고 네. 개념서의 목차를 수능 외워라. 날까지. 네. 이게 이제 요약이네요. 네네. 예. 네.